네, 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다행히 그렇게 빠지던 시장이 그래도 한숨은 돌리고 갑니다. 외국인 매수에 반등을 주는 시장, 아쉽게도 탄력은 다소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제한된 흐름이었던 코스피는 약세권에서 주춤하지만 오늘은 코스닥 반등의 날 속에 그래도 1%대 반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라면서 주주의 세계 IBK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오후장에 대한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게 빠졌으면 반등할 때도 되었다. 네. 이제 코스닥의 반등과 그동안 시장 안에서 견주했던 은행주들의 또 반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장의 흐름을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네. 윗꼬리를 단 것을 좀 불안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 반등이 나오는 것에 한숨을 돌려야 하는지 오늘의 반등의 의미 좀 찾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어제 이런 모습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가 흐름은 정말 속수무책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어저께 못 견디고 파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도 주식 팔까 봐 자리 막 도망가 있고 그랬거든요. 손님 전화 피하고. 근데 제가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코스닥 지수를 보면 굉장히 리스크한 자리에 있지만 올해 주도주였던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호가창이 이젠 텅텅 비어서 네. 더 빼는 것이 더 빠지는 것이 조금 그렇게 크게 실용적일 수가 없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더는 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좋을 때는 호가창이 꽉 차 있거든요. 만주, 2만주씩. 근데 주가가 빠지면 100주, 200주 이렇게 쌓여 있어서 팔래도 팔 수도 없는 영역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인데 어저께 참 상처가 컸었고 대신 오늘 이제 반등이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반등의 의미를 저는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점, 두 번째는 시장의 악재가 다 노출됐다라는 점. 더 이상 나올 악재, 우리 대선 이후에 삐거덕거릴 수 있다는 거 다 알죠. 부양책 내년으로까지도 미뤄질지도 모른다라는 거 다 알죠. 거기에 지금 사실 잘 영향이 먹히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오늘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뭐 우리 시장만 오르는 거라 이 핑계를 댈 수는 없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사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부양책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다시 집안에만 꽁꽁 이제 갇혀 있어야 되는 시장이 온다면 소비에 관련된 부양책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3조 달러에 다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는 점과 우리 주식이 빠질 만큼 빠져 있다라는 점이 오늘 좀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가창이 비어있는 뭐 이런 과정에서 적은 금액으로 주가가 확 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하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성장 섹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스닥의 성장주를 가장 대변하면서 그 반등의 폭을 보여주는 것이 2차 전지 이런 중소형주의 대장인 에코프로비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7%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12만 원 선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는데 딱 코스닥 시장의 반등 폭만큼 그 또 등락의 흐름을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전기차 쪽에서도 삼성 SDI 실적이 잘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그전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런데 대주주 양도소득세라든지 수급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를 또 고스란히 받았던 쪽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반등의 폭은 조금 더 이제 바닥에 잡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신호로 볼 수 있나요? 뭐 내일부터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오늘 양봉의 크기가 뭐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 양봉으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 지금 오늘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좋은 실적을 발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글쎄요 이거를 지금부터 담는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도를 준비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오늘 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빠져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에코프로비엠, KMW, SNS텍이거든요. 딱 대표적인 그 섹터의 종목군이네요. 이것이 되면 그 방향을 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SNS텍은 오늘 안 되고 이제 그 외에 종목들이 워낙 시세가 컸기 때문일까요? 조금 요건 아쉽고 그 외에 테스나라든가 PSK는 이제 반등이 강해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의 시장은 어쨌든
조금 이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의 팔기보다는 저는 미국 쪽에서 나올 부양책을 키워야 된다라는 입김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안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나올 악재 다 나왔다라는데 저는 오히려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내의 수급적인 부담은요? 그거는 체크를 안 해봐도 됩니까? 양도세 대주주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악재고 저는 여전히 현금 비율을 충분히 가져간 상태에서 주식 비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늘리고 있는데 대주주 여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못 팔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팔어? 좀 올라오거나 아니면 배당락 포기하고 다음날 다시 사는 전략 있잖아요. 네. 12월 말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하자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가격까지 주가가 좀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수 없는 종목들. 자리. 그렇습니다. 네. 성장주라면 그러니까 즉 5G 전기차 이런 시스템 그린 반도체 뉴딜, 쪽이라고 한다면 소부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매도를 포기하는 가격까지 좀 밀려서 기술적 반등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조금 그런 쪽으로 상승폭이 앞으로 얼마나 탄력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직은 들고 있어 보려고 지금 합니다. 뭐 수급적인 부담이든 미국 쪽에서 나올 악재도 다 나왔고 네. 오히려 더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네. 수 있는 기대감, 그러니까 네. 반영될 수 있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뭐 하루 이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아니고 우리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네. 의미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시 비중 축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럼 이번 주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올 테니까. 그래서 왜 여기서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모든 악재는요. 호악재가 그 안에 겸비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네. 하지만 수급에 대한 악재는 불변의 악재입니다. 이 대주주가 10억으로 완화되기 전에는 불변의 악재이기 때문에 네. 다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지만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고 싶다는 네. 마음이 더 큽니다. 네. 이번 주는 일단 지켜보고 다음 주에 뭐 리스크 관리를 할지 뭐 할지는 네.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네. 조금 더 반등을 지켜보자라는 네. 측면에서의 성장주 sek터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 쪽의 이슈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성 SDI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3시쯤에 국민연금이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LG화학의 이런 물적 분할 관련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또 네.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LG화학 쪽에서는 또 이슈가 많았는데 이런 네. 배터리 완성 쪽에서의 이런 흐름이 또 전기차 성장 섹터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요. 완성 배터리 업체는 조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DI는 워낙 솔직히 실적 확실한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하지만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을 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제 SDI 홀시절도 있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LG화학 물적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뉴스를 딛고 LG화학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관건이 마지막 관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또 테슬라가 네. 이런 투자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는데 네. 그 배터리 생산 라인에 네, 대한 그렇죠.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장 증설 뭐 이런 이야기겠죠. 투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미치는 그러면은 이제 뭐 테슬라가 공장을 짓고 자체 내재화한다 하더라도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악재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그것은 솔직히 완성 배터리 업체는 저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하겠다라고 지금 아예 대놓고 행보를 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3년 후에는 반값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LG화학 SDI가 그 반값 배터리를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반값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네. 있을지라는 이제 근본적인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 싸움은 그들로 싸움을 앞두고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주라든가 뭐 소재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에코프로 VM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지금 완성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삼성, SDI, LG화학은 조금 더 횡보에 대한 흐름을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많이 네. 빠진 데 따른 중소형주에 대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의 해볼 흐름은 수 있다라고 보는 조금 더 거죠. 볼 수 있다.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독점적인 게 SKC랑 일진머티리얼즈 어저께 좋은 뉴스 맞아요. 나왔죠. 담아가고 싶은 자리에 좀 있습니다. SKC 이제 솔믹스랑 합병하고 나면은 주가가 이제 좀 정상적인 수급의 활동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쪽 동박에 대한 독점권을 지휘하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에코프로과
이제 같이 연동해서 보면서 담아가기 전략을 좀 이제 머리에는 짜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은행주 쪽에서는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잖아요. 네. 불안할 때 견조했던 쪽이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은행주 좋게 보셨잖아요. 네, 이 쪽은 좀 매수 기회인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저는 매수 기회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쪽으로는 이제 대피성, 네, 맞아요. 도피성적으로 피난처로 여겼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실 분은 없고 여전히 피난처로서의 매력도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당장 매수를 하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오늘 이번 주를 저는 반등의 주간으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가격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은행주는 지금까지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켠에 성장 섹터, 한켠에는 은행주 섹터 네. 이렇게 좀 해지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번 주는 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성장 섹터도 당장 리스크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반등을 조금 더 지켜보자,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은행 섹터도 오늘 빠진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를 그렇죠. 지나고 또 흔들릴 때 그때도 그렇죠, 다시금 매수 그렇죠. 기회를 맞습니다. 기다려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해볼게요. 어우, 네. 실적으로 보여줬어요. 네. 오늘 이제 대단합니다. 기아차가 장중에 10%까지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는 딱 바닥을 잡고 윗방향으로 간다의 신호를 실적으로 보여준 건가요? 네, 대단합니다. 사실 실적이 보여줬었을 때 아침에 떠서 출발하는 폭이 너무 커서 또 실적 발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적 발표가 또 발목이 잡아서 주가가 음봉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저는 시장을 봤었는데 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내년에 이제 이 자동차가 주도 섹터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과정 속에 기아차가 이렇게까지 센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뭐 자동차 완성차가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글로벌에서 현대 기아차가 코로나 이슈 때 글로벌 시장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앞으로 신차를 해외 시장에서 해 나갈 것들이 많다라는 점, 그다음에 소비를 부양할 때 자동차가 틀림없이 거기서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고 기아차가 더 간 이유를 제 개인적인 이유는 더 서프라이즈 네. 실적이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대 지주에서 이제 어떤 그룹의 중심에 있는 게 글로비스는 이제 모비스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모비스 지분을 기아차가 많이 17%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력도 플러스 알파. 현대 전기차는 불이 났지만 기아 전기차는 불이 안 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근데 이 얘기는 좀 억지죠. 억지로 갖다 붙인 전기차 거긴 라인은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성장 섹터, 그러니까 성장 쪽은 그래도 현대차가 라인업이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탄력도는 기아차가 더 좋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년에 주도는 완성차는 간다라는 데 부분에서는 오늘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서 지금 이 자리에선 사세요라고 해도 사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대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대차도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고 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기아차도 지금 9%로 탄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이제 조정 시 매수라면 그 조정의 가격은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롱텀 플레이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현대차를 10만 원 했을 땐 단기 투자자를 다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좀 길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담아간다는 전략이 좀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장에 비해서는 기아차가 이제 5만 원 이하요? 네, 그걸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지금은 더 탄력적이다라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까지 봤을 때도 기아차. 오늘 오른다고 기아차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에서는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모비스 지분이 많기 때문에 기아차가 만약에 더 간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삼성에서는 삼성물산이 이제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산 지분 갖고 있는 KCC도 조금 관심을 갖고 무거운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신 분들은 KCC가 이제 물적 분할하거든요. 실리콘 회사를. 네. 그런데 LG화학은 배터리를 물적 분할하면 워낙 핵심 키워였지만 지금까지 KCC의 이 실리콘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한 악재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은 도료도 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CC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9% 이상 요 지분은 좀 매력이 있어 보인다. 요 정도로 좀 참고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현기차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아침부터 들으셨을 테니까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 미국, 유럽 쪽에서 이제 재봉쇄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3분기 GDP가 잘 나왔어요. 네. 근데 또 당장 4분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성장률까지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체크를 했을 때는 이번에 팬데믹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 반영하는 것들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막 10%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저렇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보면 시즌을 제외하고 나면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의미로서 어떤 치료제와 관련된 주식을 담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젠은 진짜 강한 녀석이다. 그다음에 제넥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제넥시니까 제넥시는 네.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편입이 될 만한 만큼 빠져 있다. 그다음에 차트상으로는 셀리버리라는 종목은 참 특이하고 수상하다라는 정도로만 좀 요약해서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어저께 이것 때문에 어저께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여행 관련된 크루즈 관련된 요런 이제 이런 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 투어가 급락이 나오면 아침에 좀 더 담으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소비 부양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좀 담아가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뷰를. 네. 그러면 나라면 뭐 시젠, 네이버, 카카오, 결제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행주를 오히려 더 보겠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조급하지 않게 대응하는 전략을 자꾸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코로나가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지금은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지금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도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오히려 컨택트 쪽에 매수 기회로 보자. 모두 투어에 대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부분 짚어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한마디 우리 이제 지금 하나씩 다 던졌잖아요. 네네. 그럼 정리를 한마디를 하고 종목픽을 볼까요? 네, 그렇게 해보시죠. 자, 그럼 자,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번 주는 반등을 지켜보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급하게 팔지 말자.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차라리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자. 그러면 오늘 빠지고 있는 컨택트라든가 은행, 뭐 여행주 이런 거 담아도 되냐? 이번 주는 반등을 주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급하지 않게 천천하게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뷰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으로 압축해서 볼 수 있는 종목 픽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한 5개 종목을 뽑아놨다가 그렇게 많았어요. 정말 아니요. 너무 힘들어서 종목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꾸준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LF, LG 패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좀 방어적인 종목 갖고 오셨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쪽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신성통사라든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자극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할 때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소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겨울 또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을 제가 그렸을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대선 끝나고 부양책 나오고 그 이후에 모더나에서 임상 결과가 아주 뛰어나게 나오는 이것이 굉장히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됐었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참아왔던 소비를 하고 겨울옷을 사 입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죠.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패션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제외시켜놓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연결 실적으로 편입된 그 코람코 자산 신탁이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안전판 역할은 깔아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LF는 모든 의류업종이 그렇지만 겨울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진이 제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군제부터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요. 정확하게 기관이 키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시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관 거의 다 팔고 있지 않아요? LF요? 아니 지금 종목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주 담아가고 포스코 담아가고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좀 배당 위주로 좀 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종목을 담아가는데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양도세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정말 패시브 자금 아니면
무관심 영역에 있으니 근데 기관이 이 정도로 꾸준히 담아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그들이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이제 자회사 코랑코가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증자에 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이것의 시너지가 나는 첫 번째 사례지 않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 신탁이니까 이제 토지를 이용해서 창고를 만들면 여기에 의류 창고가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서로가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까지 네.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LF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LF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후장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